때 경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돌연 홍준표 내친 김기현, 전광훈 리스크 내홍 확산입니다. 전광훈 리스크가 지금 내홍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일단 뭐 돌연이 내쳤다라고 하는데 내친 결단을 내린 김기현 대표. 고심이 깊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고심 끝에 내린 내친 해촉 결단을 내린 이유 다음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설전 도를 넘었다. 홍준표 상임고문을 해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김기현 대표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뭐 내 부살 적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욕은 못 하겠고 이런 사람이 설치는 세상이 돼서 되겠나. 또 그 빌부터 가지고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 하려고 설치는 사람들이 당을 운영해서 되겠나. 당에서 왜 나를 위촉했겠어.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한 거 아니야.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지. 니는 막 대구시정을 전념해라. 황당한 말이지. 그러면 상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우리 그 상임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네, 지금 당을 정상화하는 차원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지자체장이 상임고문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결정 이후에 홍준표 시장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엉뚱한데 화풀이한다.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냐? 라면서 그럼 이참에 욕설, 정광훈 목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상임고문으로 그 사람을 위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SNS 홍 시장이 한 번 더 수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수정을 했느냐? 이 내용이 더 들어갔어요.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 하고 나를 징계하느냐? 입당 30여 년 만에 상임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본다. 근데 한 번만 수정한 게 아닙니다. 또 수정했습니다. 또 뭐라고 수정을 했느냐? 제정신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냐라는 멘트가 또 들어갔어요. 사실 2번만 수정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찾아봤더니 8번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김종혁 의원님. 이게 8번이나 수정을 했다는 건 생각할수록 분하네.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죠. 네. 생각할수록 열받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셔서 점점 더 강도가 세지잖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제정신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강도가 강해지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저희가 기자들을 할 때, 기자 네. 생활할 때 진보는 그 싸우다 분열로 망하고 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스개 삼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 돈봉투 사건으로 그 순환을 당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네. 지금 이제 서로 내부에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당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별로 틀리지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이게 위촉을 할 때는 최고위의 협의를 거치지만 네. 당원 30조인가에 보면 이제 해촉을 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따지는 건 별 의미 없는 일이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뭐랄까 적절한 판단이었느냐 네. 아니면 별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느냐 이런 것이 남을 텐데 네. 그 발단이 된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니 나한테 말을 못하게 하려면 상임고문을 해촉하든가 라고 했더니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해촉할게요 라고 해촉한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홍준표 시장이 그러면 해촉당하면 가만히 있을 뿐이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더 말씀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해촉이 오히려 논란만 더 불러일으키고 이 홍준표 시장으로 하여금 더 이렇게 분노에 찬 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네, 김상일 위원님. 이게요. 그 김기현 대표가 정상화라고 얘기한 부분도 맞긴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상임 고문까지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김기현 대표. 네. 그럼 정치적으로 이거를 파장을 생각하셨어야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김재원 의원이 문제 당사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형평에 맞는 어떤 징계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홍준표 지금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틀린 말도 전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근데 그거를 오히려 뭐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해촉을 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판단력이 없는 어떤 정치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님. 지금 시기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신 분이 네. 바로 김종혁 비대위원. 그러니까 그때 정진석 비대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웃음이 네. 터졌던 거고요. 아하, 그랬군요. 근데 저는 네. 원칙과 기강이라는 기조를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네. 사실 한 2주 전에 대구 가서 홍 시장님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뭐 저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김기현 지도부에게 많은 중진들이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된다. 기강을 강하게 확립해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최고 중진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4선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터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기강 잡기가 홍준표 시장님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뭐 윤리위원장이 새로 선임됐잖아요. 당무위원장도 임명이 되었고 당무위나 윤리위에서 좀 지나갔다 하더라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던 분,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징계는 저는 검토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저도 그 차원에서 지난 월요일에 최고위 모두 발언을 그렇게 했거든요. 뼈 아프지만 동료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었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제가 정광훈 씨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또 어제 이제 홍준표 시장 이슈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있지만, 네. 김기현 대표의 그 최고위 모두 발언을 보면 특정 목회자에 대해서 강하게 선긋고 경고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그게 네. 누구겠습니까? 그 특정 목회자가 정광훈 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강 잡기가 홍준표 시장에서 끝난다면 여러 우려하는 말씀들에 동의가 됩니다만 네. 이걸 시작으로 이제 당의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일벌백계와 읍참마속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네. 지금의 어떤 해프닝은 용인되는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리더십 바로 세우기가 될 것이다. 결국 관건은 홍 시장님의 상임고문 해촉이 아니라 네. 김기현 대표님과 이 지도부가 앞으로 다른 대상을 상대로도 이렇게 엄격한 기강 잡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오늘의 사실 키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사안 관련해서 만평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첫 번째 만평. 국민의힘, 네, 앵그리버드, 네, 홍그리버드, 홍 시장님의 별명이죠. 네, 어따 화풀이야? 내가 제일 만만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종로에서 뺨 맞고입니다. 네, 이 만평은 사실 홍 시장 입장에서 좀 보는 만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또 그린 만평도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이겁니다. 정광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방의 전념에 선 그었죠. 상임고문 이런 말도 못해 하니까 이젠 아니야. 상임고문 쭉 그어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또 그린 만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금 이 말씀 중에 뭐가 나왔냐? 어제 뭐 이 해촉에 묻혔지만 특정 목사를 얘기하면서 이 김기현 대표 경고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 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홍준표 고문 해촉, 막말 파문, 정광훈행 경고. 근데 또 일각에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 변호사님. 예. 왜 홍 시장은 해촉하고 정광훈은 경고만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뭐 정광훈 목사는 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지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징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해촉에까지 갔다면 뭐 당원권 정지 수준이 나오지 않는 한 이 형평에 맞는 것이냐. 당원권 정지.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김기현 대표가 관례에 맞지 않아서 해촉했다 그랬는데 네. 저 어떻게 보면 핑계죠. 핑계도 참 옹색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민의힘 그
그 아마 상임고문 위촉 기준이 네. 뭐 대선 후보였거나 그러니까 자기 당의 대선 후보였거나 네. 뭐 당대표를 지냈거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분은 지금 당대표도 지냈고 대선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직책을 거쳐가셨던 분 중에 네. 다시 지자체 시장으로 복귀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낯설어 보이는 것이지 네. 사실은 상임고문 위촉 기준에 안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신 거고. 근데 관례에 맞지 않는다? 처음 있는 일인데 무슨 관례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 후보를 거치신 분 중에 지자체장으로 복귀하신 분이 없어요. 네. 근데 무슨 관례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고 만약에 정말 저분의 표현이라든가 SNS상 격한 표현 등이 좀 문제가 됐다면 정식적으로 윤리위에 회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판단을 받아야지 저런 방식으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촉의 방법을 쓰는 건 옹색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면에서 네. 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치사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홍 시장 입장으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드는 생각이 관례에 맞지 않아서 일단 해촉을 했고 정상화를 했다라고 했던 건데 근데 그럴 때는 또 위촉했을 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혁 의원님. 위촉했을 때는 왜 위촉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 위촉했을 때야 뭐 네. 우리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네. 당의 우리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저분 다 당내 원로들을 모셔다 고견을 좀 듣고. 고견도 듣고 당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뭐 그런 네. 취지였던 거죠. 근데 그때는 지금 이런 전례가 없었네. 지자체장 중에 이런 게 없었네. 이런 얘기는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상세하게 네. 뭐 그런 법적이라든가 과거의 관례 같은 것들 따져보지 않았고 네. 그때 당시에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비대위 체제가 형성됐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소송으로 인해서 뭐 두 번째 비대위도 이제 곧 해체될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상황에 얘기까지 듣던 상황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당 내외의 어떤 화합 그다음에 좋은 의견들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김상현. 제가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 우리나라 우리 민주당을 포함해서 네. 정당들에 대해서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요. 의사 표현이나 자기 주장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불편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의사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의사 결정에 결정된 의사 결정에 네.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임고문이라는 직이 뭐 결정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의사결정, 뭐 네. 김기현 당대표라든가 아니면 김기현 당대표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의사결정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의견은 자유롭게 표출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그 시스템을 가지고 네. 의사결정을 할 게 있으면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네. 집행을 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네. 힘을 가지고 그거를 행위를 제재한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쓴소리를 막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도부 탓 멈춰라. 호위무사 자처한 여당 초선들입니다. 사실 홍 시장이 최근에 계속 SNS로 꾸준히 좀 쓴소리를 올리니까 그때 태영호 의원이 초선입니다만 나서서 뭐 원외 인사가 자꾸 근거 없이 흔든다. 이걸 좀 막아달라라고 중진 연석회의에 약간 요청을 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누가 얘기를 했냐? 홍 시장이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여당 찍겠다는 게 37%, 야당 찍겠다는 게 50%, 이렇게 13% 차이가 나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취임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지지도 내려가고 대통령 지지도도 내려가고 그런 상황인데 당이 이 모양이 된 거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입니다. 아, 대통령 책임이다. 왜냐 지난해부터 당을 100% 장악하려고 뭐 전당대회 룰 바꾸고 이 사람 저 사람 주저앉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가 이루어진 일이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최고위원들이 100%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선출된 당원 100%로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네. 사실 이런 혼란 이거는 결국 문 대통령 탓 아니겠느냐라고 또 지금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초선 이용 의원이 또 나섰습니다. SNS에 뭐라고 했느냐. 이게 공개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당 지도부를 탓하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도 된다. 천만다행으로 지금은 대통령실을 얼라들 취급하면서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트집지 않는 원내대표는 없다. 이 얼라들. 유승민 전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하고 그러면서 지금 티격태격하고 했을 때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 그걸 지금 다시 사실 비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장혜찬 최고님. 요즘 이용 의원이 좀 총대 메고 많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전에 심평 변호사도 좀 지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이른바 천하용인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쓴소리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용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또 반대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 낼 자유와 자격은 충분한 거죠. 그런데 특정 목소리는 막 찬양받고 또 그분들 비판하고 그분들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뭐 이렇게 또 비판받아야 되는가? 저는 그건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거의 정치평론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제 쓴소리를 하면서 진보 언론의 관심을 받는 그 패턴이 고착화된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은 네. 잘 참고해서 듣고요. 네. 그렇지 않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민분들이 1차적으로는 전대에서 심판을 해주셨고 뭐 유승민 전 의원은 나오지도 못했지만 그를 따르는 분들을 전대에서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심판 위에서 저희가 지금 부족하고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김기현 지도부가 저도 지도부 일원이지만 뭐 다 잘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쓴소리 중에 들을 것은 또 잘 가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쓴소리를 잘 좀 가려서 듣도록 하겠다. 계속 정치평론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네. 뒷말이 한 문장이 또 남아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